자,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유럽을 집어삼킬 주행거리 680km의 괴물 같은 신차 소식부터 테슬라 FSD의 유럽 승인을 가능케 할 비밀 문서, 그리고 경쟁사 포드가 왜 테슬라 앞에서 100기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유럽 시장을 뒤흔들 괴물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바로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신형 모델 YL, 롱레인지죠. 모델 YL이 유럽 판매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건 코드명 NB80으로 불리는 이 차의 스펙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주행거리인데요. 유럽 기준 WLTP로 무려 681km를 인증받았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이 500km 중반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제 전기차 사면서 충전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단순히 배터리 크기만 키운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같은 공간 안에 배터리 셀을 기존 4416개에서 4600개로 더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용량을 88kWh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모델명에 붙은 L은 통상적으로 롱 휠 베이스를 뜻하는데요. 즉 차체가 길어져서 실내 공간, 특히 뒷좌석이 훨씬 넓어졌다는 뜻이죠. 넓은 공간에 680km가 넘는 주행거리라니 이건 유럽의 벤츠나 BMW 같은 경쟁사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 또다시 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공장 안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8GWh 규모고요. 차량으로 치면 10만 대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자동차 공장도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다 끝내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은 배터리를 LG나 뭐 중국 CATL 같은 데서 사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밀가루 반죽부터 빵 굽기까지 혼자 다 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물류비도 아끼고 혹시 모를 공급망 대란이 와도 끄떡없는 기초 체력을 갖게 됩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제조업의 미래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책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 건데요. 유럽연합 EU죠. 유럽연합이 원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100% 금지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목표를 슬그머니 90%로 낮췄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 준비 안 됐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9개월 동안 끈질기게 로비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2035년이 지나도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연료를 쓰는 차들은 일부 팔 수 있게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걸 두고 전기차 시대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기 얼마나 버거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이 기술 개발 대신 로비로 시간을 벌 동안 이미 배출가스 0%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테슬라는 격차를 더 벌리고 도망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가 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독주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흥미로운 소식, 바로 유럽 FSD 승인 관련인데요. 그동안 유럽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FSD 출시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문서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테슬라 FSD를 위한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문서 내용을 보면 테슬라 FSD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복잡한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39조라는 조항을 통해 특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인 셈이죠. EU 측은 제도는 열려 있으니 각 국가 승인 기관이 신청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테슬라는 네덜란드 차량국 RDW와 함께 열심히 테스트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유럽 FSD 출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FSD가 달리는 모습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볼게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그 안전보험협회 IIHS가 현재 살 수 있는 대형 픽업 트럭 중 가장 안전한 차 5대를 뽑았는데요. 여기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사이버 트럭이 이번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은 전기 트럭이라는 점이에요. 그 포드의 그 F150이나 리비안 그 R1T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죠. 사실 출시 초기에는 차체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너무 딱딱해서 사고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요. 이번 결과로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게 됐어요. 이미 미국 그 도로교통안전국 니짜에서도 별 5개를 받았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전복될 위험이 거의 없고요. 엔진이 없는 앞쪽 그 프렁크 공간이 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 덕분에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차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2025년형 모델 3도 이번에 IIHS로부터 가장 안전한 차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스몰 오버랩이라고 해서 차 앞부분의 모서리 25%만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히는 아주 가혹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보통 차들은 이때 운전석이 찌그러지면서 사람이 많이 다치는데요. 모델 3는 실내 공간이 멀쩡하게 유지됐고요. 에어백이 승객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3,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전 라인업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는 타이틀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태우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구매 이유는 없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경쟁사 포드는 지금 100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드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순수 전기 그 버전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차가 너무 비싸서 안 팔리고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5만 달러, 7만 달러짜리 전기 트럭은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실제로 포드는 전기차 사업에서만 2023년 이후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의 현금 손실을 봤고요. 이번에 투자 실패를 인정하면서 약 27조 원 규모의 자산을 장부상에서 지워버리는 손실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포드가 선택한 길을 다시 엔진을 켜는 겁니다. 바로 그 EREV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엔진이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만 하고 구동은 전기 모터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주행거리가 1100km까지 늘어나니까 당장 팔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건 결국 순수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어요. 경쟁자들이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망갈 때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거예요. 다음은 테슬라의 미래, 로보택시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테슬라의 완전 무인 로보택시 1000대가 도로 위를 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의 새로운 생산 방식인 언박스드 공정 때문인데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차를 만드는 이 혁신적인 방법 덕분에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을 아주 싸고 빠르게
2026년 4월부터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모건 스탠리는 지금 테스트 중인 도시에서 안전요원 없이 주행하는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도시만 뚫리면 그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도미노가 이제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른 주들도 빠르게 승인해 줄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1000대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수익성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 뉴스 하나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그 차량국 DMV에서는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이나 FS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말 그대로 이름만 들으면 차가 자율로 다 운전해주고 자도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과대 광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긴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최악의 경우 30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못 팔게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가 테슬라에게 90일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이 기간 안에 마케팅 문구를 수정하면 판매 금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형 FSD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테슬라도 당연히 바꾸겠죠.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인데요. 테슬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웹사이트 문구 좀 고치고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더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즉 이번 뉴스는 판매 금지라는 악재가 아니라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